여러분, 혹시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깊은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의 앞날이 늘 노심초사 걱정되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두렵고 여기저기 아파오는 몸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은 결국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을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피어나는 허상일 뿐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명백하고도 서늘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은 한낮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의 지혜를 빌려 그 무거운 근심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법입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끊어내는 법입니다. 셋째, 소유에 대한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넷째, 오직 오늘 하루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는 평생을 권력의 암투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한 늙은 귀족이 날마다 쌓여가는 업무와 사람들의 끝없는 기대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다고 깊이 하소연했습니다. 그 귀족은 자신의 남은 삶이 너무나 짧고 고통스럽다며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귀족에게 짧고도 강렬한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삶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아등바등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진짜 나의 삶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허무하게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일화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진정으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그 4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의 모임에 나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이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은근슬쩍 과시하며 또 누군가는 새로 산 비싼 옷이나 가방을 보여주며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럴 때면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씁쓸함과 초라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어두운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나 하는 지독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감정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헛된 짓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친구의 넓은 아파트나 지인의 비싼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부러워했든 무시했든 그 모든 시선과 평가는 무덤 속까지 결코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고 초라한 곳이라고 통찰했습니다. 남들의 칭찬이나 인정은 그저 한순간의 바람과도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많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바람을 잡기 위해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원칙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남들처럼이라는 독이 든 단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도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고, 남들이 자식 자랑을 한다고 해서 나도 지어내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려 든다면 속으로 가만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저 사람도 나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조촐한 밥상을 차려 먹을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길을 산책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내 인생의 든든한 주연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끊어내는 법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유독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오후에 홀로 거실에 앉아 있노라면 불현듯 20년 전에 했던 잘못된 투자가 떠올라 가슴을 치고 10년 전에 자식에게 홧김에 던졌던 모진 말이 생각나 명치가 아려옵니다.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며 끊임없이 만약을 가정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미래로 향하면 불안은 더욱 짙어집니다. 나중에 큰 병에 걸려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모아둔 돈이 다 떨어져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렇게 과거의 망령과 미래의 유령 사이를 헤매다 보면 정작 내가 살아 숨쉬는 오늘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는 이 위태로운 마음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이 얼마나 뼈를 때리는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문제들 중 10중 8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려 손 쓸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화석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도 단 1mm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대비하려 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눈을 감는 그날, 과거의 뼈아픈 실수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함께 소멸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위대한 성공도, 그 어떤 치명적인 실패도 모두 평등하게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십니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지나온 물결을 뒤돌아보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파도를 담담히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을 삶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상의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자리에 누워 자꾸만 옛날의 후회가 밀려오거나 내일의 걱정이 꼬리를 물 때 마음속으로 딸깍하고 생각의 스위치를 단호하게 꺼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시거나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현재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손에 닿는 컵의 차가운 온도, 뺨을 스치는 바람의 촉감, 이 생생한 현재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진짜 삶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내일의 밥을 지어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오늘의 평화를 무참히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었다고 너그럽게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대범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사뿐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소유에 대한 헛된 집착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모으고 쌓고 소유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많은 예금, 더 좋은 물건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옷장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유행이 지나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주방 찬장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예쁜 그릇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물건들 중 우리가 매일 쓰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거운 욕심의 돌덩이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탐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아 헐떡거리다 보면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것들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챙겨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물건도 단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모아온 그 모든 재산과 물건들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차가운 처분 대상이 되거나 허무하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이며 물건들을 잠시 빌려 쓰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루키우스 세네카 역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깊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과감한 비움의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며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고 이것이 진정 내 삶을 기쁘게 하는가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집안의 공간이 하나둘 비워질 때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답답함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관리해야 할 걱정거리도 줄어들고 그만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게 됩니다. 비싼 옷 대신
편안한 면, 옷 한 벌의 부드러움을 즐기고 화려한 만찬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의 구수함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삶의 무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집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음으로써 참된 홀가분함과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오직 오늘 하루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로운 현재의 순간들을 무심히 흘려보냅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차를 마주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내야 할 공과금을 계산하고 화창한 봄날 아름다운 꽃길을 산책하면서도 어제 친구와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을 곱씹느라 인상을 찌푸립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여기 지금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늘 과거나 미래라는 환상 속을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게 현재를 담보로 잡힌 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진짜 생명은 시들시들 메말라갑니다. 루키우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해 탄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오만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눈앞의 순간들은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있다고 통탄했습니다. 시간은 돈이나 권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공평하고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불평하고 근심하고 화내는데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찰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조용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얼마나 황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지저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던 영감이나 마누라의 투덜거림조차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애틋한 증거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현재야말로 진정으로 현실적이고 확실한 유일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가짜 음식을 먹으려고 발버둥 치며 진짜 눈앞의 진수성찬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은 모든 감각의 안테나를 오직 오늘에 맞추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생각은 모두 지우고 밥알의 단맛과 반찬의 짭짤함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단단함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서늘함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의 주름진 눈가와 미소에 깊이 시선을 맞추십시오. 대단한 성취나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눈을 뜨고 소화 잘 되는 밥을 먹고 내 두 다리로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은 눈부시게 성공한 하루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분량의 기쁨을 찾고 오늘 하루 분량의 감사를 느끼며 오늘 하루 분량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지혜롭고 단단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차피 끝이 있는 유한한 삶 속에서 모든 근심을 버리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훌훌 벗어나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후회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을 단호하게 끊어내며 마음을 짓누르는 소유에 대한 헛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인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은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리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는 그 서늘하지만 자비로운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그 진리 앞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물겹게 아름다운 선물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루키우스 세네카의 통찰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 꽉 차게 끌어안는다면 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남들의 시선이나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인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식들을 키워내고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여기까지 걸어온 그 두 다리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가볍게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무엇을 드실 계획이신가요? 아주 소박한 찬거리라도 좋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며 오늘이라는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비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맑은 햇살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비추는 따스한 빛에 온전히 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남은 날들이 들판에 핀 들꽃처럼 꾸밈없이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